와. 네. 끝났습니까? 야,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나이가 한 몇 살쯤 되어 보입니까? 50살. 예, 맞습니다. 내 나이가 이 58년 개띠라고 이야기를 해도 웃지 않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넘어간 거죠. 내가 이 영업 기밀인데, 내가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금년이 딱 나이가 80이 올시다. 아니 80이라고 이렇게 박수를 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여러분, 저는 아주 쌩쌩합니다. 우리 조영남 씨 표현에 의하면은 국산식으로는 잘 빠졌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365일 무휴입니다. 하루에 15시간 일과를 소화하고, 요즘도 책을 1년에 적어도 2권, 3권, 요번에 쓴 책이 72권째 쓴 책이옵시다. 질을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 양반에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겁니다. 못됐고 까다롭습니다. 아무나 여기 세우는 게 아니옵시다. 여러분도 한번 여기 한번 서보십시오. 기분이 어떤지. 아까 같은 그런 박수도 받고, 야, 내가 정말 세상에 태어나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옵시다.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죽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새벽부터 공부를 하는 데는 조금은 슬픈 사연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릴 적에 우리 할머니 심술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형은 굉장히 얌전해요. 너무 내성적이어서 손님 오면은 인사도 하고 달아납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무단계가 있어가지고 손님 오면 뭐 좋다고 내가 쫓아가고 어리광도 부리니까 손님이 당연히 그런 사람을 좋아하죠, 아이를요. 이게 손님은 모두 날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그게 대단히 못마땅한 겁니다. 이 나하고 형하고를 이 장손이 최고입니다. 시골 할머니한테는 이게 비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손님만 오면은 나를 어떻게 했느냐? 흰 띠를 묶어가지고 뒷집에 황도 할매 감남 밑에도 묶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녀석이 그렇게 잘 놀더래요. 그래도 뭐 터진 가몽시도 주워 묶고 쇠기도 주워 묶고, 그 다음에 이제 철이 드니까 이제 내가 야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하, 내가 할매가 일어나기 전에 빨리 일어나서 내가 밖으로 달아나야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동네 아줌마들하고도 잘 사귀나야 돼요. 그래야지 감자라도 하나 얻어먹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이 중년 여성들하고 참 잘 친하게 잘 사귀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인턴을 할 때 내 별명이 4half라고 그랬습니다. 4시 반입니다. 4시 반 딱 되면 내 방에 불이 켜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에는 전부 추천서 가지고 입학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내 추천을 써주신 교수분 3분은 예외 없이 약속을 한 듯이 이 젊은이는 대단히 부지런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 가지고 제가 그 예일 대학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요즘 예일 대학이 그때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딱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후박사 과정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코피가 터지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국 후에도 내 생활은 별로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내 교수 생활이라는 게 우리 학생들이 그때 유신반대 데모를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루가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다시 귀국하다 보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힘든 겁니다. 그래도 나한테 유일한 낙이 테니스였습니다.
내가 테니스를 아주 잘 칩니다. 내가 언제 한번 준우승도 했어요. 우리 동네 시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우리 주치의가, 이 교수, 당신이 이제 테니스 하면 안 돼. 그때 이제 무릎도 아프고 허리가 아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아픈 허리를 안고 테니스를 열심히 치니까 내 파트너가 내 주치의였습니다. 내일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정말 미친 야생마처럼 뛰어다니던 내가 수술하려고 누워있으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야, 내가 이 의사인 주제에 내 몸 관리 하나 못해서 수술까지 하게 되다니, 이거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된다. 내가 그날 밤에 몰래 그냥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난 그때 이름도 모르는 약을 한 줌씩 털어먹고 있습니다. 약도 안 먹겠다. 그리고 이제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기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 이젠 세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너무 급하게 뛰어다니니까 이젠 지팡이를 짚고 어슬렁거리니까 세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급할까?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왜 교통질서 지키지 못할까? 여러분, 내 눈에는 그 하나하나가 모두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엎드려서 쓴 책이 그 유명한 배짱으로 삽시다 하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책이 한 달에 한 100만 부가 나갔습니다. 와,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요즘도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러니까 강연이 쇄도하고 우리 병원에는 환자들이, 배짱 없는 환자를 하는 환자는 전국에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강연 요청에, 여러분, 이 매스컴은 사람을 뻥튀기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성질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명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아요. 허리가 아픈 줄도 모르겠고 그 난리통에. 그리고 칼럼을 더 써달라, 강연 요청에다가 TV, 라디오,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던 것이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아하, 이게 다 내 아픈 덕분이었었구나. 여러분, 내가 아프니까 천천히 가니까 세상을 보이기 시작을 했고, 여러분, 나는 위대한 발견을 하나 했습니다. 아하, 내게 글 쓰는 재주가 어디에 숨어 있었구나.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50 나이에 처음으로, 여러분, 나는 일기도 한 페이지 써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일기 숙제 내다는 선생님들이 무슨 심통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도 써간 적이 없습니다. 그냥 꿀밤 한 대 탁 맞으면 딱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던 친구가 글재주가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으로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안 아팠다면 지금도 아마 칼럼 하나 안 쓰고 그냥 어정거리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는 아프다는 것도 이게 정말 축복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지금도 한 9시가 되면은 집으로 가라 그럽니다. 왜 찡그리고 앉아있으니까 재수없다고, 저놈하고 술 맛없다고 집에 가라 그럽니다. 집에 일찍 오니까, 여러분, 저는 10시나 되면 대개 잡니다. 그리고 4시 반이면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5시 반이면 내 연구실에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 정신과 환자는 10시나 돼야 나타납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 4시간이 4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정말 이 아픈 허리에, 아픈 무릎에 저는 감사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수고했다, 고맙다, 조심할게, 잘 부탁해. 여러분, 지금도 저는 아픕니다. 그래도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호위병입니다. 더 이상 무리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종합병원에는 지금도 장사들을 이루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그분들도 똑같이 내처럼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건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나처럼 살지 마라. 원래 제목은 그랬습니다. 근데 출판사에서 그거 하면 안 팔린다고? 이성처럼 살아라고 염치운 겁니다. 여러분들, 종합병원에 장사들을 이루는 환자들은 암, 고혈압, 당뇨병 진단은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똑같은 게 뭐냐? 생활 습관이 엉망입니다.
불규칙적인 생활, 폭음, 폭식, 휴식 안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런 생활 습관이, 잘못된 생활 습관이 그때부터 병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자연의학 연구원을 만든 것은 그래서였습니다. 이게 뭔가 현대의학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고, 뭔가 정말 약을 쓰지 않고도 사람들이 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그때부터 이것이 제 숙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우리 환자들이 정말 이 지구상에 언젠가 병원이 없어질 날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극하고 다니니까 우리 의사 동료들도 저게 정신과를 오래 하지 드디어 이제 실성해가지고 저런 소리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정말 우리 인류를 하여금 질병으로부터 예방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의사로서의 남은 여생을 바치겠다. 이렇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여기서 떠드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안 아파야 되겠죠. 그러나 아픈 이상은 여러분 그 아픈 것과 싸우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픈 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이 성숙했다, 나는 성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프니까 내가 글재주도 공부를 했고, 정말 아프니까 나는 내 무릎에, 허리에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는 것만으로, 내가 이만큼 활동할 수 있는 것만으로 이게 축복이고 행운이지 또 무슨 불평, 불만이 또 있으랴. 여러분, 한없이 겸손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프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 인간에게는 괴롭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 이 병원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전혀 의미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프니까 글재주도 발견했고, 아프니까 정말 저는 베스트셀러 수도 했었고, 여러분 아프니까 내겐 철학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프니까 또 정말 이게 오래 면역 생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서 힐링하우스 섬마을은 여러분들 와보시면은 여러분 거기는 그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격정적인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힐링 붐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힐링하우스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제는 정말 자연을 이용을 해서, 자연 속에는 엄청난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활용해보자. 그래서 제가 시설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세계 최초였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 섬마을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우리 인류를 하여금 어떻게든지 약을 가급적이면 적게 쓰고, 그리고 예방을 하겠다 하는 것이 내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다는 것을 흔히 투병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아프거든 자기 생활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암이다, 괜히 유명한 암 의사, 암병원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도대체 내 생활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생활 습관 의학이고 자연의학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방어 체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면역력과 자연 치료력입니다. 이것만 튼, 이 의학은 다른 말로 하면 방어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 도시인들이 이게 자꾸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자연적인 방법으로 좀 튼튼하게 하자. 여러분, 방어 체력만 튼튼하면 병이 왜 걸립니까? 걸려도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약쓰지 않고 절로 낫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으면 정말 이거야말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의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방어 체력을 어떻게 하면 튼튼히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의학입니다. 의학의 전부로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를 정말 자연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힐링하우스 섬마을의 목적이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된다면 여러분들은 교통사고만 나지 않으면 이제 120세까지는 건강 장수한다. 이게 이제 현대의학의 정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프다는 것도 때로는 우리 인간에게 참으로 많은 교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끝으로 우리 헬렌 켈러 여사, 눈도 안 보이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헬렌 켈러 여사의 축원문을
제가 같이 읽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켈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인류에게, 우리 인간에게 하루만, 딱 하루만 눈이 안 보이게 하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말이 깊은 의미가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정말 기적은 딴 게 아닙니다. 기적은 그냥 건강하다는 이것만으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 여러분 생각을 그랬었죠? 내가 아프면, 안 아프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나는 이만큼 나은 걸로 정말 행운이고 축복이고, 그게 바로 행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프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철학을 가르치고 인생을 한결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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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